안녕하세요, 로버튜브. 오늘은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거라 예상했던 한국 반도체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행되었던 국내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시다시피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전자업계의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에 의존적인 해당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벌써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이 반년 가까이 흐른 현재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비하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 기업인 인프리아에 나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인프리아에 투자를 해온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반도체 분야의 대기업이 해외 기업 한 곳에 함께 나란히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프리아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인 세계 품목에 속하는데요. 수출 규제가 된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할 때 널리 쓰지 않고 있어 당장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선제 투자를 하여 미래 대응을 하며 향후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국산 불화수소를 3개월 이상 사용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10월부터 램테크놀로지부터 불화수소를 납품받았으며 LG 디스플레이 역시 9월 공정 전반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로 반도체 코리아의 부진 우려가 잇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전자업체들이 반도체 재고 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초격차 프리미엄을 유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에서 25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6월만 작년 동월과 대비해서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생산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의 생산과 수출 물량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지만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같은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여 수출액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메모리 가격 급락세가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내년 수출액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5G 이동통신이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PC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반기에 들어서 현재 반도체 생산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오히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 업체들이 발빠르게 물량 확보에 나선 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메모리 기술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황기가 오더라도 결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일본의 상징인 파나소닉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사업을 접었는데요. 한국의 삼성과 견주어 압도적으로 매출이 밀리기 때문이었죠. 파나소닉 반도체는 1990년대 전후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권에 들 만큼 성공을 이루었으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이는 영업 손실로 이어져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요 침체 등으로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니케이는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철수로 인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은 끝을 맞이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엘피다 메모리라는 기업은 일본 최대 D램 업체로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에 밀려 2012년 파산했으며 이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에 인수되었습니다. 갑갑한 일본의 반도체 상황과는 다르게 남다른 기술력과 발빠른 대처로 일본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시장 점유율과 기술 개발, 투자,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기술이나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며 적절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늘 새롭고 정확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